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3부 토건 볼 텐데 최근에 연속된 하락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최저점에 마감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개파락 출발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구간 안에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자,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시고, 자, 이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자, 주말이라도 마음 편히 쉬시라고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과연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나타내면서 자, 상단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서 끝날 것인지, 이런 흐름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하면서 미리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포기하고 끝내면 이대로 끝나는 거고요.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을 준비하면서 대응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미리 우리가 전략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최근에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고, 자,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죠. 자,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시간 절대 아니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일전에도 이런 하한가를 기록했을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이슈가 2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만큼의 악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구간에 접근하신 분들 단기간에 이 반등 구간 안에서 계좌 회복 일부 만들어 가신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최근에 또 지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더 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시장 상황도 너무나도 또 자, 부정적인 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렸다. 그러면 삼부토건의 악재만의 이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빠르게 다시 한번 주가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이런 거죠.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이런 이슈 자체가 자, 자금 조달에 대한 이 문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수급적인 요인입니다. 과연 이런 변동성 안에서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자,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부터 빠르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슈 대응 전략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JP모건을 비롯해서 자, 골드만삭스 일부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 이탈이 있었고,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키움증권을 통한 흐름을 봤을 때 어때요? 최근에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다.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들어왔던 이 물량에 대해서 수익을 주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때 들어왔던 물량에 대해서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나서 500원마저 이탈을 시키면서 자, 이런 변동성을 만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물량에 대해서 신한투자를 비롯해서 삼성, 미래에셋 이런 외인과 기관 일부 기관 창구 쪽에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최근에 이 두 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 보면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나고 나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자, 좀 전에 매도세를 보였던 JP모건 쪽에서 여전히 150만 주가량의 물량이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450만 주가량의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이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털어내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물량을 매집한 뒤에,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다시 한번 최소한, 자, 갭을 메꾸는 이러한 움직임까지는 반등을 시켜주고 나서 이 구간 안에서 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물량을 떠넘기고 나서 끝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기술적 반등을 바라보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삼성증권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최소한 이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다시 한번 이탈을 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체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또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 상상인 증권을 통한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물량 이탈이 있었습니다. 자, 반대 매매 물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 이슈가 나타난 이후에 일부 물량 이탈이 있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물량에 대해서 남아 있습니다. 상상인증권 같은 경우는 DYD라든지 그리고 삼부토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창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 수백만 주에 가까운 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물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을 만들면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들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주가를 흔들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과 그리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DYD에 물린 상상인 주권 자금회수 적신호 이렇게 나와 있죠. 두 종목이 나란히 상반기 재무제표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자금 회수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DYD가 삼부토건 주식 1,750만 주에 대해서 700억 원의 인수를 할 당시에, 자, 부족한 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상인 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한 바가 있었고요.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 지분 일부를 담보로 해서 DYD에다가 100억 원을 빌려준 바가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4월에는 DYD, 자, 삼부토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상인 저축은행 그리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서 120억 원을 차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자, 추가적으로 삼부토건에 대한 주식을, 자, 제공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 자금에 대해서 회수하기가 어렵게 됐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부 지분에 대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이러한 내용도 있었지만, 자,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잔여 지분에 대한 반대 매매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향후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식 전환을 통해서 투자금 회수를 노리거나 풋옵션 행사를 통한 원리금 회수 방안도 검토할 예정에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하면서 엑시트하는 게 아니라, 자,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들도 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 급락을 만들면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만들면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이들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만들어 갈 때 이러한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좌 회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삼부토건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자, 일전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 확보에 대한 부분 나선 적이 있었는데 덕소 변전소 잔여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추가적인, 자, 현금에 대한 확보가 이뤄질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65억 원에 대해서는, 자, 계약금 수령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1235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 수령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확보가 됐을 때, 자,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부분,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최소한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해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는 있다.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금을 막연하게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반등하는 시점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회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러한 타점 관련해서 우리가 잡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보고 타점을 잡아가야 되느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급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이 어렵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 너무나도 막막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요청만 하시면 되세요.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자, 상단의 번호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자, 이쪽으로 3부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막연하게 또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등 시점에 맞춰서 어디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이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상담 번호로 자 3부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여러분들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이니까 월요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여러분들 3부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어떠한 이 재료 모멘텀이 남아있는지 분석된 자료까지 공유를 드려 볼 테니까 빠르게 3부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 있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반등을 준비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3부라고 남기시고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자, 제가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서 계좌 회복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자,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한 종목이다.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죠. 이 종목도 이 기대감에 따른 급등이 나타날 종목인데 자, 급등 전에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 급등하고 나서 그때 살 걸 이러시면 또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